도시 하천으로는 드물게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서울 양재천.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지만 애초부터 물놀이가 가능했던 건 아니었다. 주민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깨끗해졌기 때문. 수질 정화 장치가 성공을 거두면서부터다. 단순하게 강을 가로지르는 줄로 보이지만 각각의 기능은 대단하다.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장치가 보시다시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레방아 원리를 위해서 거품을 일단 1차 제거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고. 거품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네요. 저 위에 물보다는 한 당에 두 당에서 나는데 확실히 여기는 완전히 뭐 시골 개울가 물 같지 않습니까? 오폐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물이 되살아나자 뜻밖의 변화가 나타났다. 생태계의 복원. 미생물 접촉제엔 물고기 알이 가득하다. 물이 깨끗해지자 하천도 생태계도 살아났다.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각종 어류의 산란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수 정비 시설이 없어 수질 오염의 우려가 큰 농촌 마을. 이곳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한 화장실이 설치됐다. 이름하여 자연 발효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옆에 마련된 부엽토를 뿌려준다. 무공해로 대변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수질 오염과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화장실이다.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비밀은 바로 부엽토다. 대변 보고 바로 대변이 발화되라고 그래야 발화가 돼서 썩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잘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약재로 집어넣는 겁니다. 부엽토는 대패밥이나 톱밥, 왕겨, 낙엽 등 흡습성이 높고 잘 풀어지는 재료들로 미생물의 인분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인분은 완숙된 퇴비로 변신한다. 바로 미생물의 작용 때문인데 악취도 잡고 환경오염 걱정까지 해결. 돈을 주고 처리를 맡겨야 하는 인분이 퇴비로 재탄생하게 된다. 쓸모가 있을까 하는 것은 공연한 기우였다. 밭에 사용한 결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경우와 큰 비교가 됐다. 화학 비료만 넣어가지고 심는 건데 화학 비료만 주고 재배한 파는 잎이 누렇게 마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인분 퇴비를 사용한 파와 비교해보면 잎 뿌레기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뿌리가 다른 것은 물론 생육의 차이가 뚜렷했다. 이 양이 좀 더 많았으면은 밭 사용하는데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질 오염도 막고 땅도 살리고 소득도 오르니 일석삼조다. 농촌 지역에는 하수 정비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기량을 하게 되면 이게 하천 오염이라든지 환경 수질 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대변을 분해시키고 또 소변도 따로 분리해서 분해시키기 때문에 농촌에는 수질 오염도 되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위생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 깊고 공기 맑은 곳에 자리 잡은 성보나의 집. 이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은 바로 하수 처리. 근방에 대청호가 있어서 이곳은 수질보호구역이다. 하루 하수 배출량은 30에서 50톤. 기계시설을 설치하기엔 턱없이 적은 규모라 고민이었다. 하지만 곧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수 정화 처리 방법을 찾아냈다. 문제였던 악취도 제거됐다. 바로 수초를 이용한 하수 처리장. 연못 바닥에 모래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수초를 심는 방법이다. 하수가 수초 사이를 흐르면서 자연 정화되는 방법이다. 수질 정화에 쓰이는 수초는 단연생으로 갈대, 부들, 고랭이, 골풀이 주로 식재된다.
수초의 오염물질 처리 기계식보다 최고 10배까지 높다는데 그리고 이제 수초 뿌리에서 벌어지는 미생물 활동 때문이다. 갈대 줄기에서 산소가 이 갈대 뿌리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땅속 깊이. 들어가면 이 주변에서 산소가 밖으로 공급되는데 이 공급되는 산소를 또 미생물이 호흡할 때 사용하고 그 미생물은 이제 이 주변에서 들어온 하수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처리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갈대와 미생물과 골재, 그 다음에 하수가 서로 여기에 엉켜서 자연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하수의 오염물질은 수초 뿌리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데 특히 이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처리 효율을 높이는 건 수초의 구조. 보시면은 여기 이 단면에 보시면은 공기를 채워져 있어요. 여기는 스펀지 같은 물질인데 공기가 밑으로 전달되도록 잘. 이제 산소가 뿌리에 공급되면은 그 뿌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이 호흡하는데 이 산소를 또 이용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수가 가진 영양분을 미생물이 먹으면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수초 하수 처리장은 자연 정화 공법으로 유지비가 들지 않으면서 반영구적이고 처리 효율이 높다. 생활 오폐수 청화 최종 방류되는 곳. 실제 먹기도 할 만큼 수질 정화가 뛰어났다. 일반 대도시의 하수 처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는 미생물이 해요. 미생물의 활동을 돕기만 해도 수질 정화라는 큰 목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다. 오염에 특히 민감한 무공해 청정지역 제주도. 한 요양원에서는 오염 제로 작전을 실행 중이다. 식구가 많아 하루만 해도 엄청 발생하는 쌀뜨물. 하지만 버리는 법이 없다. 쌀뜨물은 그 양이 많아 오염 기여도가 높은 생활 하수 중의 하나인데 이곳에선 버리지 않고 모은다. 버리지 않음으로써 수질 오염을 줄이고 쌀뜨물에 복합 유용 미생물군을 넣어 발효시킨다. 미생물은 쌀뜨물의 영양 성분으로 배양이 된다. 여름에는 일주일, 겨울에는 2주일 정도면 쌀뜨물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쌀뜨물 발효액의 쓰임새다. 이게 아마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수질 오염원이었던 쌀뜨물이 발효를 거치며 친환경제로 거듭났다. 먼저 쓰이는 곳은 세탁할 때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빨래가 많은데 빨래할 때 쌀뜨물 발효액을 꼭 첨가한다. 이 세제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한 스푼 정도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3분의 1 정도만 조금을 넣고 3분의 1 정도만 조금 넣으세요. 이게 한 컵이죠? 소독은 물론 세제 절감 효과로 물 낭비와 오염을 막아준다. 세제를 많이 넣게 되면 그 물 안에 지하에 오염된 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미생물 같은 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이 썩게 돼요. 땅이 썩어버리면 생물도 살 수 없고 그 땅이 새카맣게 변하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쌀뜨물 발효액이 잘 활용되는 곳은 부엌. 설거지할 때 소량 첨가하여 소독을 한다. 조금만 담가놔도 되거든요, 이거는. 소독한 후 씻어낼 때도 합성 세제는 사절. 쌀뜨물 발효액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한다. 퐁퐁이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또 물도 많이 들러요. 퐁퐁이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나니까 3번, 4번 씻을 거 비누는 한 2번 정도면 다 헹궈낼 수 있으니까요. 합성 세제와 달리 헹굼도 빠르고 소독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악취가 나는 하수구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쌀뜨물 발효액을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와 소독이 동시에 해결된다. 발효액에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 이러한 미생물들은 남분해성 물질을 가볍게 분해를 시켜주고 그러한 분해된 물질을 가지고 유용한 항산화 물질과 그다음 이제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다시 먹이가 됩니다. 쌀뜨물에 첨가한 EM은 유용 미생물군으로 각각의 미생물마다 특별한 역할을 한다. 결국 쌀뜨물 발효액은 항산화 물질의 증가로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갖는 친환경 제품으로 거듭났다. 쌀뜨물의 변신을 잘 활용한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정화조 안에 쌀뜨물 발효액 통도 함께 넣어둔다. 발효액은 자동으로 하수에 섞이도록 해놓았는데 오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났다. 저희가 여기 2층에 살거든요. 2층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에가 가스가 이빨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가스 냄새 때문에 아주 이 코고 어디고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냄새를 못 느낍니다. 정화조 냄새가 사라져 주변 환경이 쾌적해진 것은 효과의 작은 일부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화장실 용수가 모이는 정화조. 민거줄을 이용해 24시간 쌀뜨물 발효액을 소량씩 떨어뜨린다. 액이 떨어지면서 미생물이 정화조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미생물은 정화조의 5배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정화조의 최종 방류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유입수와 비교해보면 탁도가 맑아져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변까지 진동에 불쾌감을 주던 정화조 특유의 냄새가 없어졌다는 것. 여기가 과연 정화조일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정말 느끼지 여기 정화조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이외 쌀뜨물 발효액이 쓰이는 또 다른 곳.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다. 이곳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데 문제는 극심한 악취와 해충들이었다. 주변 환경에 파리라든가 냄새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파리가 뭐 거의 없어지고 서식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뭐 냄새도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도 남는 문제는 여기다 해서 EM하고 당미를 여기다가 혼합시켜서 시키는 통입니다. 이곳에선 침출수를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시켜 액상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시도 중이다. 염소인 경우는 소금입니다. 염소인 경우는 1% 이내면 된다는데 여기는 0.21%가 나왔습니다. 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걸로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령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유기농 비료로 해서 유기농 농업에 유기농으로 보급했을 때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 비료화의 문제는 염소 농도. 발효액 처리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침수수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염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NaCl을 분리해주고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액상 상태의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고등학교의 환경특별 활동반. 오늘 주제는 쌀뜨물 발효액이다.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시킨 퇴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흙과 쌀뜨물 발효액이 준비물. 흙과 퇴비에 쌀뜨물 발효액을 넣고 반죽을 한다. 공을 빚기 위해서인데 이름도 말 그대로 흙공. 이 흙공이 발효되면 하천이나 호수에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는 수질 정화제로 사용된다. 이 흙공을 빚어 그늘에 일주일 정도 놔두면 발효가 일어나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난 것은 발효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근데 이렇게 곰팡이가 하얗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겉에 곰팡이 같은 게 피게 되는데 이 곰팡이 이름이 뭐라고? 정규. 발효된 흙공을 들고 수질 정화에 나섰다.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천지연 폭포.
지금은 나아졌지만 3년 전만 해도 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곳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발효 흙공 던지기를 통해 수질 정화를 해왔다. 이거 던져서요 잘 분해돼서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바닥에 가득한 유기물질은 흙공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기물이 발효되면서 미생물과 원생동물이 증식하게 되고 생태계가 풍부해진다. 물이 맑아지면 생태계도 되살아난다. 이제 천지연에서는 장어와 물고기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예, 예전에는 밑바닥 청소를 하려 그러면은 더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참 물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소주 공장, 병을 세척하는 작업 중이다. 사용된 소주병들은 수거해서 세척 재활용된다. 하지만 소주병 속에는 담배꽁초를 비롯 오염물질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병을 세척할 때는 소독을 위해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된다. 화학약품의 세척수에 소주병의 오물까지. 세척한 후에 물은 오염이 심한 상태. 하지만 이곳에선 소독약품 대신 쌀뜨물 발효액을 선택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쌀뜨물 발효액을 하루 20리터씩 투입한 결과 매캐한 냄새가 사라졌다. 게다가 미생물의 작용으로 해수 정화 과정의 폭기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다른 일반 화수방 원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복기를 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만 복기시켜가지고 전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EM 발효액 사용 후 경비 절감이 연 400만 원에 물을 살렸다는 자부심까지 얻게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침전조의 물에 가득한 물벼룩이다. 물벼룩은 소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 그래서 공장 폐수가 정화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수조에선 물고기가 건강하게 논일고 있다. 공장 폐수가 생명을 살리는 물로 거듭난 것이다. 유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이 포함된 공장 폐수. 미생물을 이용하면 생명수가 될 수 있었다. 이곳 방류수는 공장 폐수 방류 기준을 한참 밑돈다. BOD나 COD, 부유물질 나타내는 SS 모두 유입수 오염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화되었다. 이곳에선 물고기의 상태가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된 공장 폐수는 청정지역 제주의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낸다. 쌀뜨물은 양이 많은 수질 오염원 중에 하나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면 수질 오염도 줄이고 친환경 제재로 변신하는데 소독과 탈취까지 가능한 정화제가 된다. 그것은 신기하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생태계 스스로의 정화 방법이자 생존 활동이다.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